예, 안녕하세요. 김인호입니다. 자, 오늘 또다시 그 윤은표 선생님 모시고 조선왕조 정치의 속살, 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양녕대군의 폐위 이야기인데요. 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시죠. 양녕대군 어떤 사람인지, 양녕대군은 그 제3대 국왕 태종의 받아들이다. 이거는 세상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저는 몰랐는데. 그럴 리가요. 모를 수도 있죠.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. 태종의 최고의 골치 아픔은 이 양녕대군의 어떤 뭐라고 할까, 위치 보존 문제였거든요. 계승을 이제 어쨌든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자기 왕위를. 그렇죠?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그 엄청난 피를 흘려서 만들었는데, 그렇죠. 이미 왕자에는 한번 겪었었잖아요.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거의 우라병으로 돌아가시게 했던 장본인인데 이거를 온전하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태종의 입장에서 엄청나게, 그렇죠. 큰 관심을 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좀 제가 앞서 좀 다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는 게 민씨의 옥인데요. 그 자기 사람들도 완전히 그 민씨 집안을 도륙을 내버렸어요. 싸구려 날렸죠. 도륙을 했는데, 도륙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 큰아들 양녕이로 하여금 정치를 갖다가 아주 뭐랄까 수월하게 해서 조선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울 것,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위에서 이제 그런 어떤 자기 입장에서는 거의 처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, 그러니까 이제 양녕의 입장에서는 자기 외갓집 식구들이 다 그렇게 이제 제거가 되고 처리가 되면 정치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? 그게 이제 그 양녕하고 그 태종하고의 어떤 견해차, 입장차. 그거는 아마 생활에 온 세계관의 어떤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 태종은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모든 정치 풍파를 다 겪은 인물입니다. 그렇죠. 어떤 피해 세월로다가 왕위까지 올라서 이어받아서 정치를 위해서는 그 어떤 자기보다 가까운 사람, 형제라고 할지라도 필요하면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입장이었다고 한다면, 양녕은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이야. 저 사람은 그 평파를 겪지 않았어. 내가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선수들을 갖다가 등용하고 쓰고, 적당하면 또 숙청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요리할 수가 있는 인물인데 왜 이걸 이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내 시대까지 걱정하느냐. 청소까지 다 해주고 그렇게. 그러니까 제가 양녕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내 걱정까지 하는 거는 일종의 월권이 아니겠습니까? 어떤 이 장남의 문제를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, 장남들은 아버지와의 어떤 견해차가 좀 약간 존재하는 법입니다. 견해차라기보다도 묘한 그런 게 있죠. 약간 관계가. 그래서 교수님도 거기에 프로에서 장남만 편애한다고 지금. 아니, 둘째나 막내 사정도 좀 알아봐 달라고.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고.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문제였습니다. 왕은 모든 걸 다 모든 정사를 다 칠람해야 되고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만사에 능통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양녕은 뭡니까? 숱한 어떤 전설에서 무예 방면에서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. 즉 왕녕의 한년 무적인 방면에서는 완벽히 완성됐다. 하지만 이제 문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왜 문이 아버지 성향하고 좀 다르네요. 확실히 할아버지 성향하고 좀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. 무 쪽을 열심히 잘하면. 아니, 그거는 아마 핏줄로 쭉 이어받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력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태종은 노력해서 과거에 합격을 했습니다. 문과에. 최초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에게 강요를 하겠죠. 너는 문 쪽에서도 갖춰야 된다. 그렇지. 그런데 이제 이 양녕은 왜 거기 대해서 간섭을 하느냐고 반발을 해가지고. 혹시 양녕이 너무 어렸던 거 아니에요? 애가 청소년적인 기숙이 절대로 어렸을 때는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무 문제가 원래 그런 애들이 커서 문제예요. 원래. 그런 애들이 크면 문제를 일으킨다. 근데 이제 저희들이 놓치는 게 어렸을 때 애가 순종적이었다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
뭐 좀 뭐 거기에 따를까 이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 같아요. 계속 쌓여왔었다. 근데 예, 어쨌든 자기가 이제 뭐 세자도 되고 뭐 좀 이제 대가리도 좀 컸는데 계속 아버지 간섭을 하더라. 그렇죠. 이런 부분인 거죠. 특히 그 사람이 이 세자가 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. 이제 이 세자에 대한 교육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. 거부를 해요. 즉 교육을 거부를 한다고요? 그렇죠. 문학 갖추는 거를 거부를 하고. 근데 왕이 되려면은 원래 유명한 얘기잖아요. 말 위에서 왕위를 얻을 수는 있어도 지키는 건 말 위에서는 안 된다. 안장 위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무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통치에 관련된 뭘 좀 알아야 되는데. 그건 이제 양룡 입장에서는 그건 아버지 생각이라는 거죠. 자기는 뭐 어렸을 때 공부해서 뭐 숭례문을 그 양룡이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질 정도로 기본 고양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충분하지. 여기서 뭘 더 바라냐? 이거면 됐다. 나는 완성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아무 얘기하지 말고 나 한 대로 맡겨두어라. 나는 완성된 인물이다.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기괴한 행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런데 초조한 사람은 태종이었죠. 얘가 왜 이러나? 가면 갈수록. 뭐 왜 이렇긴 뭐 자기도 아버지 그렇게 쫓아냈는데 뭐. 응? 자기가 아버지를 쫓아낸 거 아니에요, 왕자의 난으로. 그랬으니 뭐 아들도 좀. 아니,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이 똑같이 하라는 부분은 없는 거죠. 내 아들은 나와는 달라야 되는 거지. 아버지 보고 본다는 거예요. 다. 순종적이고 아버지가 그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들어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양룡은 그걸 아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그 똑같은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. 아버지가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돼요? 라고 하는 무서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렇죠. 태종은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만약 네가 더 큰 일을 벌이게 된다면 너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없어? 이렇게 이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. 그럼 이제 보통 아들의 경우에는 아마 저라면 조심을 했겠죠. 양룡의 반응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좀 안 좋은 일들을 계속 했었어요. 그럼 뭐 사례 같은 거. 기록에 따르면 숱한 뭐 기행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노래 뭐 기생집에 가가지고 기생하고 뭐 어울렸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고요. 뭐냐면 이제 동궁을 탈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? 동궁을 탈출했어요? 탈출해가지고 더럽게 답답했나 보네. 동궁을 탈출하게. 탈출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기생집에 찾아가서 그 기생들과 어울렸다는 게 혼자 가지 않고 혼자 갔으면 안 걸렸겠지. 뭐 광대라든가 그런 이제 자기랑 그 친하게 지내는 여러 가지 뭐 음악하는 파거리 이런 거를 이제 끌고 가가지고 크게 이제 이른바 그 룸사롱 같은 데서 막 불러가지고 큰 소리로다가 떠들고 거기서 이제 파티를 벌린 거고. 그렇죠. 광란의 파티를. 그야말로. 그것도 다 거의 들리게끔 그런 걸 벌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해보고 싶은데. 아쉽다. 저도 해보고 싶은데. 아마 어려울 겁니다. 왜냐면 이제 대학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. 그리고 인제는 안 되죠. 인제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마 그러니까 그 문제는 궁궐 안에서 벌어졌다면 뭐 그 안에서 이제 얼마든지 감싸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탈출한 건가? 아니면 월담을 한 건가? 하여튼 뭐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저는 안 했는데 저희 몇몇 친구들은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그 월담이라는 걸 해요. 저희 때도 그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. 그때 뭐 저는 안 했습니다. 저는 안 했죠. 그때 그 유명한 꼰투시합이 있어가지고 월담했던 친구가 있습니다.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떤 뭐 이상한 어떤 짓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그걸 자랑을 해요. 난 이렇게 재밌게 놀았다.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엄청 부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부러워한 사람의 일. 뭐 그중에 이제 늘 걸리죠. 왜냐면 누군가는 또 거기도 이르니까. 그래서 이제 끌려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들교 맞고 옛날에는 무척 많이 맞았어요. 그래서 이제 양룡도 똑같이 혼나요. 그럼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 나가는 거야. 계속. 반항이죠, 뭐 그건.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 그 태종은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. 뭐냐면 종묘에 가서 그 태조의 위패 앞에 반성문을 쓰게 해요. 잘 쓰죠. 반성문 뭘 쓰겠습니까? 전 잘 못 쓰는데. 양룡은 뭐 씁니다. 반성문을 써가지고 막 울면서 낭독을 해요.
퇴적해서 세운 그 이 나라의 손주놈이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. 그렇게 이제 반성문을 쓰고 맹세를 해요. 아 근데 그 반성문을 갖다가 누가 대신 써줬다는 얘기도 있던데요. 그게 좀 기막힌 사건이죠. 왜냐면 사부들이 대신 썼습니다. 아 사부가 누가요? 백제령을 대표로 하는 그 사부들이 왜냐면 그 별로 쓸 생각이 없었어요. 그 양령은. 그래서 그냥 이거 뭐 그냥 적당히 씁시다. 그러니까 또 아버지를 감동시켜야 된다고 사부들이 정말 애를 써가지고 주었죠. 그건 뭐 아주 뭐라고 할까. 정말 그 명문장가들이 섰기 때문에 훌륭한 것인데 그러다가 좀 있다가 다시 또 월담을 합니다. 근데 이번에는 아주 심각한 것이 어느 그 고관집에 그 첩이 아주 이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그 어리였어요. 이름이 어리. 그 월이가 아니에요. 월이가 아니고 어리. 그 담을 넘어서 그 여자한테 또 찾아가서 그 고관의 그 이 첩을 빼앗아 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귀에 들어가 왕이. 그렇죠. 뭐 그게 안 들어가겠어요. 소문 쫙 나겠죠. 태자가 그랬대더라. 그래서 이제 야단쳐가지고 야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. 이런 끔찍한 일까지 저렸냐. 그래서 그걸 이제 띄워놨어요. 그랬는데 또 월담을 해가지고 그 월이를 또 찾아가서 이번에는 애까지 낳았어.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까지 낳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아마 어머니들이 젖을 주기가 어려웠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그 원경황후 어머니한테 살짝 얘기해가지고 유모를 한 명 구해주세요.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이면 어떤 가볍게 처리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. 그걸 하지 않고 그 자기 어머니 그 원경황후를 찾아와가지고 유모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거 가서 그랬겠네. 엄마 나 사고 쳤어. 책임 좀 져줘 이렇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은 아니었겠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아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.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결국 이제 태종까지 들어가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. 마지막에 그 쫓겨나기 직전에 아버지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. 아버지의 그 인생을 들어와 보십시오.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은 일도 서슴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? 제가 남의 부인 첩이긴 하지만 어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좀 아우성칠 필요가 없다. 놀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못마땅하십니까? 아버지께서는 여러 명을 거느리셨는데 왜 저는 한 명밖에 한 명조차 거느리지 못하게 하십니까? 이건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? 그런 어떤 항의 편지를 또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게 아마 이제 결정차가 된 것 같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제 조정 대신들을 부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왕위를 이을 이 세자가 이 모양이니까 더 이상 얘를 둘 수는 없고 폐위를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안건을 올립니다. 그럴 때 조정의 의견은 확 나누어져요.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? 왕자의 난을 겪은 사람이야. 그렇죠. 사실은 이미 한번 봤잖아요 피를. 이 큰 아들을 갖다가 만약 폐위하고 나머지 아들을 세웠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.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. 그렇죠. 저도 반대했을 거예요. 왜? 저는 일찍부터 양령한테 줄을 섰기 때문에. 양령한테 줄을 딱 섰기 때문에 폐위가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.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. 왜냐하면 양령이 한 번 사고를 쳤으면 그랬을 텐데 그동안 너무 많은 사고를 쳐가지고 아주 이 악화가 됐었어. 양령을 지지하는 파는 이 황희하고 이직입니다. 매우 적었습니다. 생각보다. 그리고 여기 지지한 사람들은 황희나 이직은 핵심 권력이 핵심 분자들이 아니었어요. 핵심 세력들은 이미 태종의 의도를 읽었어요. 태종이 그러니까 저같이 눈치 없는 사람은 줄 순다니까요. 그렇게. 그럴 리가 없습니다. 교수님처럼 이 대세를 파악하는 흐름이 빠른. 그러니까 대세를 파악 못하니까 이제 가서 붙는 거죠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. 그 주상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. 이 문제만큼은 요가 없이 이렇게. 그러면 누가 좋겠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. 그렇죠.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. 거긴 어떻게 대답 못하죠. 대답하는 사람이 바본 거죠. 그렇죠. 그럴 때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돼. 이때 어떻게 할 건가. 그럴 때 이 태종이 이야기를 합니다. 효령은 얘는 이 사람은 참 좋은데 술을 못 먹어.
아, 효령이 술을 못 먹어요? 저처럼? 술을 못 먹으니까 이 중국의 사신들을 대접하기가 어렵다. 역시 왕 되려면 술도 먹어야 되네요. 보니까 충룡은 네. 그 똑똑해. 네. 그리고 술도 아주 잘 먹고 네. 이 외교에 능통한 것 같다. 사람을 어쨌든 잘 대할 수 있다.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네요. 그래서 셋째 충룡으로 내정을 합니다. 그때 유정현이가 그러면 뭐 대왕의 뜻에 따르겠습니다. 네. 라고 한마디 합니다. 네. 그게 끝이야. 그래서 유정현은 처음으로 그 영의정이 돼 세종 때. 세종 때. 그건 뭐 술 문제가 아닌 거죠. 따지고 보면 양령이 성격이 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책략이 되는데 좀 혹시 잘 못할 수도 있다. 이런 부분이 좀 전제가 되는 거네요, 결국. 그러니까 양령이 아니라 효령이. 효령이. 양령이 아니라 효령이. 교수님의 실수를 발견하는 그 나의 기쁨은 뭐 잘